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9월 15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승 종목을 파악하고, 세 번째로 관심 종목이 뽑았던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루 명언은 오늘 안 해가지고 이거는 좀 뛰어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 분석부터 하면은 제가 어제 영상을 이제 약속 때문에 안 찍어가지고 이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9월 13일 날에 미국 CPI 지수가 좀 발표가 되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5%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죠. 다행히 어제 오늘 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갭 하락을 좀 했었지만 그 장중에 상승이 나오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이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를 좀 보자면은, 일단 이 CPI 지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예상치가 8.1%였는데 이게 8.3%로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이 좀 가파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에 이제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약간 나스닥 차트를 좀 밑에 보면은 이때 최근 이게 7월인가 8월인가 될 텐데 좀 단기간에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가 상승한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금리 인상도 좀 줄어들겠구나,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좀 멈추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수가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제 이 네모박스 지나고 나서부터는 파월 의장이 보면서 얘기하면은, 파월 의장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 이제 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 이 CPI 지표만으로는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끝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의 그런 발언으로 이제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하락이 나온 거는 결국엔 이 앞에 있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좀 적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여기다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9월 22일에 발표될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도 이제 진짜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네, 또 이번 발표 CPI 발표로 1%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CPI가 상승한 원인을 두고, 그동안에는 이제 유가랑 곡물, 그다음 뭐 이런 식음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이제 이번 CPI 지수를 좀 발표를 한 걸 보면 유가랑 식음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CPI가 상승을 했는 그 이유가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이나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서 이 CPI 지수가 상승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결국엔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준은 이 금리를 이제 강하게 인상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금리를 이제 또 인상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을 좀 잘못했네요.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결국엔 대출을 해야 되는, 그 대출을 하더라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집을 잘 사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집값은 하락을 하지만 반대로 임대료,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집을 사지는 못하지 결국에는 집은 필요하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이런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결국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개인들의 가계 대출 부담이 증가를 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우려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은 10월부터는 제가 금리 인상 지나고 나서 지수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고요. 좀 CPI 지수가 상승을 한 게 좀 큰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일단 9월 22일 날 금리 인상 전까지는 지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금리 인상 시기에 1%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시장에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성으로 인해서 지수가 금리 인상 전까지는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을 한 뒤에 막상 금리 인상 시기 0.75% 금리 인상망이 나오게 되면 1%였다가 0.75%만 하게 되네라고 하면은 증시는 그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금리 인상 결과를 좀 확인을 하고, 만약 진짜 1%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했던 종목,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은 이제 키워드로는 에이텍TN이 이제 티머니와, 그러니까 티머니 지분을 9.5% 보유하고 있는데, 애플페이에서 최근 이거 말을 잘못 넣었습니다. 그 애플페이에서 교통카드 연동 추진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티머니도 좀 엮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에이텍TN이 좀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태양광 관련주가 중국의 강제노동 금지법에 신장 지역이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로 이제 국내 태양광 업체가 좀 수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다음 리노스는 IMF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에 상승을 하고, 양지사는 품절, 강원에너지가 수산화 리튬 생산에 수혜를 받고, 대성하이 대기차전지 설비 투자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SM이 상승을 했는데, 이 라이크 기획과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 검토 소식에 SM 그룹주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데 이 SM 이수만 사장, 이 설립한 개인 회사라고 하면, 이 개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공정 거래가 좀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 SM
내외에 많이 불리한 그런 계약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기 종료가 된다라고 이제 뜨면서 SM그룹주의 악재가 소멸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시간의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좀 갔고요. 일단 내일 또 한번 움직임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은 이제 ATTN 이 애플이 최근 국내 이용 약관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 교통카드 연동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고, 교통카드 하면 또 티머니죠. 그래서 티머니의 지분을 보유한 ATTN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 ATTN을 보면 이 구간이 그래도 이런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는 상황이어서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등주는 이제 ATEC인데 ATEC은 사실 당장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장이었던 이 ATEC-TN을 보는 게 맞지. ATEC은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ATEC-TN을 좀 보는 게 맞고, 여기서 내일 또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더 실리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차트적으로는 여기서 양봉이 한번 나오면은 120선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그동안의 이런 저항 구간을 넘어주는 모습이라 되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차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제 눌리게 되면 이제 매수를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한국정보통신은 일단 애플페이 관련된 그 종목이고요. 일단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크게 잘 가네요. 그래서 이거를 봐서 애플페이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ATEC-TN이 이번에 이 애플페이 후발주로 움직여주는지는 일단 차후에 계속 보면서 움직임을 확인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태양광 관련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에서 강제노동 금지법을 추진하면서 이 신장 지역이 신장 위구르라 하죠. 중국이 물리적으로 지배를 한 구역입니다. 거기서 이 강제노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그런 강제노동 을 하는 그 지역에 물건을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특히나 이 신장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이라고 태양광에 들어가는 이런 필요 품목을 수입 금지한다는 그 예상 소식에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친환경주가 상승을 했었는데 OCI는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오면서 OCI가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는 아니니까 조금 더 움직임 보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리노스 IMF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에 상승을 했고, IMF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목적 기금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라고 합니다. 리노스가 상승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금융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종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요. 전쟁이란 게 계속 그러니까 한 번에 빠른 속도로 아예 침략을 해가지고 이 승리하는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장기화되면은 전쟁을 벌인 국가의 입장에서 이제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잡음이 나오고 있죠. 러시아 내에서도 푸틴 대통령을 이제 쫓아낸다라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런 재건주는 저는 언제나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근데 그 중에서는 일단 대장인 데모를 좀 저는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봤던 OCI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위에 저항대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항 구간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일단 제가 여기다가 선을 그었던 이유가 여기 앞에 있던 이런 박스의 전고점 구간이기도 하고, 여기 살짝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를 넘어준 거는 나쁘지 않다. 또 120선도 넘어준 모습이니까 나쁜 모습까지는 아닌데, 근데 일단 여기에 120선을 살짝 넘었지만 내일은 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며칠 더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나노텍도 좀 태양광 이걸로 좀 엮여가지고 상승을 좀 했고요. 지금 정말 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노스가 IMF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를 해가지고 상승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아까 말했듯이 좋다라고 생각했고, 내일 또 이제 갭이 뜨면서 양봉이 나왔을 때 이런 저항 구간이 이제 또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데모가 저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 이제 스윙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면은 이런 종목을 좀 들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라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모아 간 뒤에 나중에 추가로 올라가면은 그때 정리하는 식으로 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양지사는 뭐 품절주고, 뭐 최근에 지수가 어제 좀 빠진 것 때문에 그런지 연속적으로 오늘도 크게 갔습니다.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양지사.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수산화 리튬 생산에 좀 수혜를 받아서 상승했고요. 매출액 증가도 좋은 소식인데, 일단 차트만 잠깐 보면은 이런 저항이었던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기에는 조금 크게 봤을 때 이런 구간이 또 이런 데가 또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윗골이 달린 모습이 많죠. 그래서 단기간에 또 특히나 이 종목도 여기 5,000원에서 이제 한 80%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매매를 하기보다는 진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떨어지는 걸 한번 기다렸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결론적으로는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했으니까 조금은 조심해야겠다. 그 다음에 대성하이텍 2차전지 설비투자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대성하이텍은 최근 상장한 종목인데 신규 상장주라서 차트가 완전하게 막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며칠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성하이텍
예,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상장한 뒤에 그냥 며칠 동안 계속 빠지다가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매매하기에는 눌림 매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매매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다라는 말이고요. 한농화성이 일단 이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인데 2차 전지 쪽으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얘도 같이 상승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런 저항 구간을 아직 돌파를 못했으니까 뭐 돌파하고 나서 움직임을 봐도 늦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락했던 하나금융 15호 스펙은 하락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HLB 제약은 리보세라닙이 문제 있다라는 그런 뭐 찌라시 같은 게 돌아서 오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은 하나금융에는 이제 단기간 급등한 그런 모습이 있었네요. 단기간 급등에 따라서 그냥 이제 고점 구간에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LB 제약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찌라시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 며칠 동안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진원생명과학도 이제 단기간에 좀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번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이건 어제 나왔던 거라 얘기할 수는 없었네요. 만약 어제 봤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여기 120선을 돌파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 바로 매매하는 거는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결국 120선도 밑에 있었고 그동안에 또 역배열이었던 모습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OCI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얘도 상승을 이렇게 했지만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크게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저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을 끝내고 질문과 답변을 잠깐 보면은, 나는 언제나 말금님께서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은 왜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왜 휘둘리냐,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셨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답변을 좀 단 거는, 제가 이제 정답은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장에서 개인의 돈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돈이 많다 해도 개인의 돈을 이제 넘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왜 외국인 기관에 개인이 흔들릴까, 그러니까 휘둘리게 되느냐, 그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개인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중에서 철수, 영희, 영철이가 있는데 사람은 이제 각자 원하는 게 다르게 됩니다. 철수는 지금 산 종목이 5%까지만 올라갈 것 같아서 5%에서 매도를 하고, 영희는 10%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5%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10%가 오면 팔게 됩니다. 영철이는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수랑 영희의 매도 물량을 이제 매도 물량을 매수하면서 상한가가 올라갈 때 팔려고 할 겁니다. 이것처럼 개인은 이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그리고 세력들은 개인들한테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A라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게 세력이 매수를 하면은 개인의 생각에 올라간다 하면서 따라서 사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은 외국인 기관에 휘둘려 다닌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결론은 개인은 돈이 많으나 방향성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상승 종목 파악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상위에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거래대금 300억 이상에서 등락률을 누르면은 이제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아까 봤던 종목들은 이제 빨리 넘어가고 안 봤던 종목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고난 테크놀로지도 거의 신규 상장주죠. 근데 얘가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보면은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은, 일단 앞에 이런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확실히 이 저항 구간이 존재하니까 윗꼬리가 달렸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항을 한번 부딪혔구나. 그러면은 저는 이 바닥권 대비해서 지금 얘도 한 40%가 이 상승에 나온 겁니다. 40에서 50%가 상승이 나왔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샀던 사람은 분명 한 30% 40% 수익이 난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산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신규로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개인들만 만약 떨어지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냥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이런 구간은 저항 구간이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매수를 만약 이 종목이 내가 좋아 보여서 한다라고 하면은 4등분선 이렇게 그은 다음에 뭐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중간 라인보다는 좀 싸게 산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손절 잡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또 퍼센테이지가 크니까 비중 같은 것도 잘 생각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이런 구간이 저항이다.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쳐다도 안 봅니다. 나중에 움직임 보고 이제 볼 거지, 지금 당장에는 별로 끌리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SPG가 오랜만에 여기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늘 거래대금조도 또 터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종목은 이제 우리 여기 맨날 넣어놨던 이런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또 떨어질 때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랑 협동 로봇 밸류체인 확대 소식에 얘가 상승을 좀 했었네요.
그다음에 조강 페이트도 오늘 상승을 좀 했었고, 이런 구간이 이제 저항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할 때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상승한 이유를 보면은 얘도 이제 2차전지 소재 시장 본격 진출 소식에 이제 상승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근데 원래 9월 8일 날에 있었던 재탕 뉴스고요. 원래 있었던 뉴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오늘 터지는 이 거래 대금이 좀 400억밖에 안 돼가지고 종목이 많으니까 저는 이 종목은 매수를 좀 안 하겠습니다. 뭐 더 크게 갈 수도 있겠죠. 막 여기서 바로바로 또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게 아쉬워서 저는 매수를 안 할 것 같고요. 이 두산은 여기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따로 건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다른 종목이 많으니까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려고 하고, DSK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도 오늘도 똑같이 올라갔다가 이 분봉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승했다가 떨어지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안 봅니다. 덕산 테코피아, 그래도 얘는 전에 OLED 이런 걸로 알았는데 2차전지였네요. 그러니까 요즘 2차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좀 크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상승률도 크고요. 그럼 얘는 한번 넣어 볼 수는 있는 게,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이런 120선이 그러니까 상승을 시켜놓고 여기 120선 위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또 이틀 동안에 그래도 거래대금 나오면서 상승을 좀 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기 위에서 4등분선 그어가지고 매매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 여기 전고점을 아직 넘지 못한 상황이니까 전고점을 넘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이제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KPF는 얘는 이제 석탄 관련된 이슈도 있고 로봇 이슈도 있었는데, 일단 단기간에 또 이렇게 또 상승을 크게 했네요.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만약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보유를 하셨다고 하면은 좀 절반 정도는 뭐 그러니까 신규 보유자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신규 매수를 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자리가 돌파를 하고 더 갈 수는 있어도, 근데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다라고 염두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 좀 관망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나노테 S폴리텍도 이거 태양광 관련 주고요. 그냥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거 보니까 별로 매수하고 싶진 않네요. 바이오니아도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저항입니다. 이게 윗꼬리 달리고 하는 거 힘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뭐 다시 올라오면은 볼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에는 좀 힘들고, 금양도 정말 이거는 미친 종목이네요. 일단 진짜 잘 갑니다. 이렇게 잘 가는 거는, 아무튼 이런 종목은 저는 스타일상 결국엔 잘라먹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상승을 다 못 먹습니다. 그냥 이 구간 내에서 떨어지는 구간에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 얘가 100% 넘게 상승을 했으면 한 여기서 10%만 먹는 매매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먹을 만큼만 딱 먹는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요즘에 2차전지 해가지고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2차전지를 좀 선도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이는데, 이런 종목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또 요 며칠 동안 잘 갔죠. 근데 그 잘 가는 것 중에 그 대장을 꼽으라고 하면, 일단 이 에코프로를 봤을 때 이 에코프로가 좀 대장으로 보여지고, 만약 에코프로가 하락이 나오면 2차 전지 쪽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저는 이 에코프로가 일단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하락을 하면은 매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관심 종목에 넣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제 얘가 상승한 게 스마트 팩토리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고, 얘도 일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또 같이 엮여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도 언제든지 눌리게 되면은 좋은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예. 비덴트는 이건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상승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잘 갑니다. 얘도 잘 안 떨어지네요. 그냥 잘 갑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 눌리게 되면은 매수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떨어지면은 매수한다는 겁니다. 컴투스는 이제 서서히 이런 고점, 이런 저항 구간에 지금 다다른 상황이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서 확실하게 이제 돌파를 하면은 그때 이제 떨어질 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컴투스는 움직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수급이 크진 않네요. 한미글로벌도 떨어지면 잘 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잘 버텨줍니다. 일단 네옴시티 관련주였고요. SDN도 이건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OCI랑 연동해서 보면 되는데, 일단 얘도 박스권이니까 좀 나중에 보고요. 세비캠 얘도 2차전지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인데, 여기서 좀 애매하게 반등이 나오길래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뺐는데 그냥 이틀 동안에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튼 얘는 좀 높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보다 여기가 높기 때문에 그냥 좀 경계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G2파워는 그냥 계속 크게 볼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배열인 상황이고요. 지하이텍은
이거는 얘도 이제 결국에 배터리네요. 2차전지 배터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얘도 뭐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사볼 수 있는데 그때 돼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눌리게 되면은 그래도 사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바로 밑에가 이런, 저는 주로 이 매수를 할 때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하는데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됩니다. 근데 손절 라인을 잘 보면은 얘가 이제 이런 120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만약 저를 손절을 시키려고 하면은 여기 120선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웬만해선 잘 안 깨지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뭐 그런 거라고 치면은 뭐 눌릴 때 매수는 해볼 수 있겠죠. 다음 디스플레이 택은 뭐 특별하게 역배열이기도 하고, 이런 저항 구간,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 누가 봐도 지지와 저항 구간이죠. 별로 볼 종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그래도 꽤나 지금 저출산, 이게 이 저출산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계속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가방 컴퍼니가 야금야금 이런 모습이 좀 있죠. 21선 타면서 야금야금 이런 돈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얘를 그러면은 한번 우리 관심 종목, 유튜브 관심 종목에 있다가 넣어 볼까요? 예, 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저축은행, 얘는 이제 금리 인상한다. 아까 말했던 1%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상승을 좀 크게 했고요. 일단 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어서 안 보고, S에너지는 이 위에서도 상승이 나오네요. 일단 얘도 그냥 얘가 상승이 나왔구나, 그냥 이런 전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높아진 상태라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주가의 위치가 높으면은 언제든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얘도 이런 저항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좀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좀 더 터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매매는 안 할 것 같고요. 누프렉스는 정말 잘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떨어져야 사는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코리아 FT도 얘도 이제 포르쉐 상장 관련된 이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하니까 이 위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일단 나중에 매매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저렇게 관심 종목으로 빼가지고 그때 보겠습니다. 코리아 SE는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미친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빨리 넘어가 보는데 뭐 크게 이런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관련주죠. 태양광 관련주, 그러니까 상승을 좀 했는데 OCI 같은 거는 오히려 수혜를 받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에코프로가 2차전지 대장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수화학이 오히려 지금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얘가 대장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얘를 여기다가 좀 넣어놓고 따로 관찰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떨어지면은 진짜 2차전지 종목이 같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얘를 관심 종목, 2차전지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얘를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이렇게 같이 뭐 일단 상승하는 게 있고, 이루원이죠. 이루원 여기 전고점 돌파한 그런 모습, 여기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 위에서 좀 지지를 받네요. 근데 이 종목이 너무 움직임이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매집을 많이 한 상태면은 한번 대시세가 나오면 크게 나올 겁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일단 움직임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그동안에 매집을 했던 모습 자체는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종목은 이렇게 보고 관심 종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태용로직스입니다. 태용로직스를 보면은 계속 그냥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런 눌리는 상황, 그러니까 떨어지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4등분선 긋고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가 될 자리죠. 여기서도 1차 매수가 됐고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했을 때 이런 밑에 120선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안 깬다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 이제 120선 구간이고, 얘를 또 보면은 이제 이 외국인, 이건 진짜 외국인은 아니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주체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매도가 됐지만 이 매도가 완전히 다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위에서 샀던 물량들이 미쳤다고 밑에서 다 팔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개인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페이크성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얘가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좀 했는데, 언제든지 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는 나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이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구간이 재미는 없을 겁니다. 재미는 없어도 언제든 이제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좀 물려 있었다가 좀 다행히 탈출을 한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갈 줄 알고 샀다가 이게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손절가는 여기였는데 여기 3,000원이 깨지면은 저는 손절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애매하게 그래도 3,000원을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삼성 SDI 이런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랑 엮여 있는 종목이었던 거는 매수 전에 알고 있어가지고 뭔가 여기서 물론 손절가는 깼지만 좀 더 버텨봐야겠다.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도 버티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거의 한 1주 넘게 이제 한 2주 정도 기다리는 상황에서 다행히 어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 내면서 정리를 다행히 했습니다.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태용 로직스도 이렇게 좀 잠잠하다가도 언제든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이제 관심 종목에 넣었지만 너무나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얘는 좀 이게 좀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떨어질 만한 종목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얘는 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도 지금 매수 구간이라고 했죠. 여기 이 종목도 여기 밑에가 120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움직임도 적고 하니까 재미가 없지만 이런 종목이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하면서 또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아까 말했던 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그럼 데모를 매수하라고 해야지 왜 얘는 이제 대장주도 아닌 종목을 매수하라고 하냐 하면은 일단 리스크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 크게 상승을 못 했었고 일단 만약 이제 매수를 싼 가격에서 하면은 손절을 하더라도 낮은 구간에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도화 엔지니어링 얘는 데모가 아까 크게 상승을 했으면은 도화 엔지니어링도 한번 후발주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매수를 하는 겁니다. 반등은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 눌림 매매의 단점이 좀 그런 게 좀 있고요. 대명에너지도 얘는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빼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런 자리가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얘가 매수가 여기 됐다라고 치면은 얘도 한 10%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한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그냥 관심 종목에 좀 지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만 따로 좀 보려고 놓고 현대바이오는 아쉽게도 잘 안 떨어집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집을 계속 뭔가 버티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도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 이런 종목이 이렇게 버티지만 뭐 또 지수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진짜 갑자기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을 하게 되는 순간이 나올 텐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런 종목이 떨어진다 하면은 저는 분할로 꼭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를 타게 만드는 종목. 그러니까 매수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 안 되고 그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손절가도 잘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손절이 잘 안 되고 그냥 반등이 잘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은 좀 오히려 좀 줄이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으로만 기존에 했던 거 유지를 좀 하고 뭐 계속 이제 종목을 뽑아놓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고 그러실 수 있지만 이런 게 오히려 수익이 또 잘 납니다.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내기 좋은 종목들이고요. 안전하기도 하고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